오늘은 전세 사기 안 당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전세 사기를 안 당하려면요, 그냥 시세 대비, 그러니까 근저당하고 보증금의 합의, 그러니까 빚이죠. 이게 어디 갔어? 이게 시세의 70%만 안 넣으면 됩니다. 왜 하필 70%냐? 보통 이 낙찰가율이 70에서 80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70하고 80 이상, 그러니까 요 빚이 이하일 때는 웬만해서는 후순위가 되더라도 받는다는 거죠, 배당. 왜냐면 빚이 여기에 이하니까. 그죠? 그래서 만약에 이제 빚 없는 집을 찾기가 어렵다, 그러면은 70% 이거를 좀 잘 받으면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말고 또 다른 방법 없냐라고 하시면, 이게 저희가 계약을 또 어떻게 합니까? 부동산 전세를 할 때, 전세집을 구할 때 먼저 계약을 하고, 그 계약 날짜에 따라서 이제 잔금 납부를 하고 열쇠를 받지 않습니까? 근데 요 계약을 할 때 말이죠, 잘 받으면 됩니다. 뭘 잘 받으냐, 이게 우선 이게 계약서를 총 3장 뽑지 않습니까? 우선 부동산 거 하나, 그리고 집주인 거 하나, 그리고 내 거 하나, 그래서 나눠가지죠. 근데 이걸 할 때 총 5가지를 봐야 됩니다. 요 계약을 할 때 이제 등기를 볼 겁니다. 등기부 등본을. 근데 등기부 등본에 있는 시간이 요 계약을 할 당시의 시간인지 이거를 봐야 한다는 겁니다. 그 이전 시간이나 그 후 시간, 후는 꺼낼 수 없구나. 어쨌든 그 전 시간 거라면은 그 전에 뭐 대출을 따로 받는다든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등기를 계약할 당시 기준으로 뽑아서 뽑은 시간을 좌측 하단에 있다고 하거든요. 그걸 꼭 확인해 봐야 된다. 그리고 그 등기부 등본에 있는 그 주소를 꼭 봐야 됩니다. 이 주소가 다른 경우가 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주소가 맞는지 절대적으로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그 소유자가 또 맞는지, 소유자가 지금 계약하고 있는 사람이 소유자가 맞는지 꼭 확인을 하셔야 된다는 점. 만약에 다른 분이 와서 했다 그럼 좀 꺼리적하니까, 아무리 다른 분이 왔다 그럼 방법이 없어요. 제가 볼 때는 명확하게 영상 통화로 해가지고, 위임장 하더라도 꼭 영상 통화를 하셔서 그 집주인 분과 민증 갖고 왔을 거 아닙니까? 그분 거, 집주인 거 민증으로 영상 통화로 확인하시고, 계약서 사항 읊어주시고, 그 다음에 등기부 등본 갑구로 봐서 소유자 확인 한번 해주시고, 그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 네 번째는, 만약에 이게 부부라고 하면은 개인 명의도 있겠지만은 공동도 있지 않습니까? 공동. 부부면은 아내 거, 내 거 해가지고, 그죠? 그러면 이게 지분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여기 또 차이가 있긴 한데, 전세면은 그러니까 5대5면은 꼭 물어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나머지 분도. 그러니까 만약에 이분이 남편이고 이분이 와이프예요. 근데 남편 혼자 왔어요. 공동 지분 아파트인데.
그러면은 이 지분을 5대5 갖고 있으면은 남자 의견도 중요하지만은 여자분 의견도 중요하거든요. 지분이 5대5기 때문에. 그래서 남성분이 뭐 알아서 하겠다, 뭐 얘기를 끝냈다 하더라도 요 뭐야 가구에 등기부등 가구에 보시면 와이프 것도 써 있어요. 그래서 꼭 영상 통화로 하셔서 와이프분한테 이렇게 계약하려는데 동의하시냐 이렇게 꼭 물어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다만 임대차 이렇게 전세일 때는 지분이 과반수 있는 사람이 오면은 상관은 없어요. 단 매매일 때가 있지 않습니까? 매매일 때는 과반분이 오더라도 소수 그 지분을 갖고 있는 사람한테도 확인을 받아야 됩니다. 이해하셨나요? 임대차 계약을 할 때는 과반수인 분이 오면은 따로 소수 의견을 안 물어봐도 돼요. 단 매매를 할 경우에는 지분이 과반수인 분이 오셔도 꼭 소수의 지분을 가진 분한테도 꼭 확인을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마지막 5번째, 이제 빚이 얼마인지 봐야 된다는 겁니다. 등본을 보면은 빚이 얼마 있는지가 쫙쫙쫙 써 있어요. 그죠? 근데 그 빚이 내가 전세 계약을 하렸는데 전세가랑 요 근저당이랑 뭐 하여튼 여러 가지 빚을 합쳤더니 시세의 70% 이상이에요. 그러면은 뭐 내가 선순위면 상관이 없겠지만 우선 이미 빚이 있다는 것 자체가 후순위로 들어가는 거겠죠? 그럼 나중에 이 집이 어디 갔어? 경매로 가게 되면은 보통 시세 대비 70%로 낙찰이 된단 말이에요. 경매가 웬만하면. 그럼 시세보다 70% 빚이 70%더 많으면은 미해수 채권이 생기잖아요. 그럼 내가 못 받을 가능성이 많다는 겁니다. 이해하셨나요? 그러니까 요 빚하고 제 전세금 합한 값이 70%를 넘지 않으면 계약을 하셔도 그나마 안전한데 합쳤던 70%가 넘는다. 그러면 이 집이 경매에 넘어가게 되면 내가 회수를 못할 수 있다, 보증금을. 근데 사실 빚 있는 집을 안 들어가는 게 제일 좋은데 그런 거 찾기 어렵잖아요, 요즘. 그러니까 시세대집 70%꼭 맞춰라. 그게 넘어가면 계약 안 하시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뭐 전세 사기를 어떻게 치는지 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전세 사기를 어떻게 치느냐, 여기 은행이 하나 있고 임차인이 있어요. 임차인이 이제 집주인하고 만나서 10월 1일에 계약금 1000만원을 내고 계약서를 작성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작성했어요. 근데 이 집주인이라는 놈이 은행 10월 1일에 똑같이 가가지고 10월 1일 아닐 수도 있죠. 어쨌든 뭐 계약 하는 날에 얼추 맞춰서 가서 10월 30일에 대출 실행을 하겠다고 대출 계약을 하고 와요. 근데 문제는 뭐냐, 계약을 했을 때 잔금 납부 기간을 10월 30일에 하기로 계약을 한 거예요. 집주인이랑 합의를 해서. 그럼 10월 30일에 잔금이 나가지 않아요? 그죠? 근데 문제는 대출도 10월 30일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대출을 하기 위해서 은행에서는 선순위 이제 임차인이 있으면 안 해줘요. 근데 잔금 납부 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전입을 안 쳤잖아요. 근데 그 전에
대출을 받고, 그 다음에 내가 그 사실을 모른 채 잔금을 주고 전입신고를 했어요. 근데 근저당은 즉시인데 전입은 대항력이 다음날 공공시효도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같은 날에 은행은 대출을 해줬고 나는 같은 날 전입을 했어도 내가 후순위 임차인이 돼요. 이해하셨나요? 그러면 나중에 경매 넘어가면은 당연히 후순위 임차인이기 때문에 돈을 못 받겠죠? 이게 그래서 전세 사기다. 이건 솔직히 좀 방법이 빡세죠. 이거 어떻게 뭐 합니까? 법이 이렇다는데 법이 은행한테 이제 유리하게 돼 있는 건데 방법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게 있어요. 이게 전입을 미리 한 게 되는 지자체가 있거든요. 근데 이건 물어봐야 돼. 이게 옛날엔 다 됐는데 요즘 막혔다더라고요. 전입을 전날에 미리 하는데 내 걸로 하면 안 되겠죠. 왜냐면 내 걸로 하면은 지금 내가 현재 살고 있는 그 집에 전입이 빠지면 그 현재 집에 있는 대항력도 사라지기 때문에 내가 살고 있는 집이 그럴 일은 없겠지만 경매에 넘어간다? 그럼 대항력이 없어지잖아요. 내가 빼버렸으니까. 그죠? 그럼 이번엔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집이 보증금이 날아가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단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내 전입을 빼는 게 아니라 배우자 거 전입을 빼서 그 이사 갈 집에 미리 전입을 하는 거예요. 배우자 명의로만. 그리고 나서 이사하고선 내가 합가를 하면 되니까요. 그죠? 근데 이제 그냥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일종의 집주인의 허락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때 살고 있는 임차인의 허락을 받으면 되는데 뭐 임차인이면 웬만하면 해주겠지만 그쵸? 같은 전세인 입장이고도 근데 집주인이 살고 있을 수도 있단 말이죠. 전세집에. 그러면 싫어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사실 싫어한다는 거는 뭔가 살짝 꿍꿍가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어쨌든 이런 방법도 있다. 전날에 등기를 치는 방법. 아 그리고 집주인한테 얘기를 할 때 네가 사기 칠 것 같아서 전입신고 미리 하려고 한다 이렇게 정직하게 얘기하면 집주인분들이 싫어하겠죠. 그러니까 뭐 아이들 핑계를 대서 아이들 뭐 학교 그 뭐 옮기는 문제 때문에 전입신고가 돼 있어야 된다고 하는데 그렇게 이제 둘러대면서 미리 하루 되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단 이게 1가구에 2세대가 안 되게 돼 있는 그 지자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자체에 한번 문의를 해보시고 1가구 2세대가 되는 지자체면은 하루 전에 전입신고를 하고 아닌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사실 답이 없어요. 그거는 왜냐면 법적으로 근저당 갖고 있는 채권자한테 유리하게 은행으로 유리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실 작정하고는 막을 수가 없는데 그게 전세가 그래서 위험한 거죠. 사실 내 집을 사는 게 제일 좋다. 집을 사자. 작정하고 하면 절대로 못 막습니다. 정답이 좀 이상한데 방법이 옛날에 있었는데 하여튼 뭐 이제는 뭐 안 되는 전이 미리 하는 게 또 안 되는 지자체가 있어서 최후의 보루도 사라졌습니다. 사실 되는 데는 상관이 없겠지만 다 달라요. 그래서 되는데 그렇게 하는데 안 되는 데는 집을 사자. 이 전세 제도라는 것 자체가 임대인한테 유리해요.
당연하겠죠. 뭐 자기 집 빌려주는 건데. 법적으로도 작정하고 하면은 막을 수가 없기 때문에 전세는 사실 위험한 제도다. 하여튼 결론 이상하지만 이상으로 전세 사기 안 당하는 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